산후조리원 그 밖의 인력 대상 교육, 급식, 환경, 세탁물 관리. 이 참치캔 냉장고에 넣으신 분 누구세요? 저예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네, 참치캔을 이렇게 개봉된 상태로 보관하면 위험해요. 저는 바로 오늘 저녁에도 사용할 거라 괜찮을 줄 알았어요. 개봉된 식재료는 균이 들어갈 수 있어 반드시 밀폐 보관해야 합니다. 더불어 개봉일시와 유효기간을 적은 라벨을 붙여야 해요. 언제 개봉했는지 제가 기억하고 있어도 라벨을 꼭 붙여야 하나요? 그럼요. 근무 중에 돌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근무자가 바뀔 수도 있고 다른 직원이 주방에 출입할 수도 있어서 라벨은 반드시 부착해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턴 이런 일이 없도록 할게요. 네, 혹시나 발생할 수도 있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필요 조치들이니 반드시 지켜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오염 세탁물과 오염되지 않은 세탁물은 같이 넣으면 안 되고 분리해서 보관하고 세탁해야 해요. 분리해야 하는 건 알고 있긴 한데 어차피 세탁하면 같은 세탁기에 들어가는데 굳이 분리 안 해도 괜찮지 않나요? 오염된 세탁물은 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서 세탁하거나 소독 후 세탁해야 해요. 만약 오염되지 않은 세탁물과 같이 세탁하게 된다면 세탁 후에도 균이 죽지 않아 산모나 신생아에게 오염이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반드시 유의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세탁 완료된 옷은 덥게 씌워서 운반하시죠? 그럼요. 세탁이 완료된 옷이나 침구류는 덮개를 잘 씌워 재오염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오염으로 인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준수사항을 잘 지켜서 항상 감염 예방에 신경 써야 합니다. 다음 상황에서 보셨듯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꼭 지켜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급식 관리에서부터 물품 관리, 환경 관리, 그리고 세탁물 관리까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식 관리. 급식 관리에서는 종사자 위생 관리와 손 위생이 중요합니다. 종사자 위생 관리를 살펴보면 조리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는 위생복, 앞치마, 위생모, 위생화를 착용하고 조리할 때와 설거지할 때 앞치마를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리할 때는 천으로 된 앞치마를 착용하고 설거지할 때는 비닐 앞치마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복장은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급식 준비 중에는 반지, 팔찌, 시계를 착용해서는 안 됩니다. 열이나 설사, 구토가 있을 때나 피부병이나 감염병 진단을 받은 경우는 반드시 원장님께 보고해야 합니다. 손에 상처가 있는 경우는 밴드로 감고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침, 콧물 등 호흡기 감염이 있는 종사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취사부 종사자 손위생 시점은 생각보다 많은데요. 그럼 이번 기회에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후에 손위생을 해야 하고 세척이 안 된 식재료나 오물을 취급하고 난 후에 각기 다른 종류의 식재료를 취급하거나 조리 전에 그리고 생선, 날고기 등을 취급한 후에 음식을 만지기 전에 기구나 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손위생을 해야 합니다. 기타 개인위생에 손위생이 필요한 시점은 당연히 화장실을 출입하고 난 후에는 손위생을 해야 하고요. 쓰레기 취급 후에, 신체 부위나 몸을 만진 후에, 작업 중에 전화를 받은 경우, 소독제나 세척제를 만진 후에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한 후에도 손위생을 해야 합니다. 냉장고 관리는 청소 및 온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일주일 한 번 이상 서리를 제거한 후 세척제를 사용하여 청소해야 하며 냉장실과 냉동실의 온도를 매일 측정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서 냉동고는 영하 18도씨 이하, 냉장고는 5도씨 이하를 유지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식재료는 종류별로 분리 보관해야 하는데
분리 방법은 조리된 식품과 조리되지 않은 식품, 전처리 전 식품과 전처리 후 식품은 분리 보관해야 되고요. 반드시 뚜껑을 덮거나 밀봉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식재료 보관 용기에 개봉 일시와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음은 식기세정 및 소독 관리입니다. 식기세정은 음식물 같은 이물질은 음용수를 사용하여 1차 제거를 하고 세척 전에 그릇에 세정제를 희석하여 충분히 담궈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헹굴 때는 먹는 물 수준의 물로 3회 이상 충분히 헹구어야 합니다. 식기소독은 100도씨 이상 끓는 물에 5분 이상 열탕 소독을 하거나 식기세척제를 사용하여 소독하는데 식기세척제를 사용할 때는 최종 세정 단계에서 물의 온도를 82도씨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수작업으로 할 경우 세제로 세척 후 식기소독기에서 80도씨에서 20분 이상 소독하거나 열탕 소독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주방용품 관리입니다. 수세미는 용도별로 따로따로 준비해야 되는데요. 식기세척용, 조리기구 세척용, 오염된 물바기통 세척용, 기타 용도별로 구분하여 사용해야 하며 도마와 같은 칼은 육류, 생선류, 과일류, 채소류, 가공식품, 완제품으로 구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칼과 도마는 같은 색깔로 각각의 색깔을 달리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사용한 주방용품은 소독을 해야 하는데요. 세척해서 삶는 방법이나 소독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소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5% 락스를 1:250으로 희석해서 5분간 침적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로타바이러스가 의심되는 아기가 있을 경우 5% 락스를 1:50으로 침적해서 소독하면 됩니다. 다음은 음식의 조리 및 음식 보관 관리입니다. 냉장을 했거나 해동된 식재료는 신속히 조리해서 사용하여야 하고 남았다고 다시 냉동해서는 안 됩니다. 가열을 할 때는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을 수 있도록 가열해야 합니다. 냉동식품을 조리할 때 겉은 탔는데 속은 익지 않아 오염되어 식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조리된 음식은 5도씨 이하로 보관하거나 따뜻한 음식을 보관할 때는 60도씨 이상 보온을 해야 하는데 이때는 4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실온 보관 시에는 2시간 이내에 산모님들께 제공해야 합니다. 먹고 남은 음식은 전량 폐기해야 하며 이때 보관하는 음식물 쓰레기통은 반드시 뚜껑을 덮어 보관하고 당일 배출해야 합니다. 물품 관리. 물품 관리의 기본 원칙은 오염된 물품과 깨끗한 물품은 반드시 분리하여 보관하는 것입니다. 세척이나 소독된 물품이 다시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데 이는 오염된 물품은 미생물의 저장소나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세척 및 소독 과정을 보면 먼저 오염물을 제거해야 되고 세척 후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건조해야 합니다. 또한 소독 후에도 건조해서 보관해야 하는데 이는 세균이 습한 곳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세척에 대해서 알아보면 세척은 오염을 제거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오염이 있으면 소독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소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세척을 할 때에는 세제가 남아있으면 소독의 효과를 떨어뜨리므로 완전히 헹구어야 합니다. 세척 도구는 세척 후 소독 건조하여 보관해야 하는데 세척 도구가 오염되어 있으면 이로 인해 또다시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세척 시에는 앞치마, 장갑, 마스크 같은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소독인데요. 소독에는 화학적 방법과 비화학적 방법이 있습니다. 화학적 방법으로는 소독제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소독력에 따라 다양한 소독제들이 있습니다. 비화학적 방법에는 열탕 소독과 자외선 소독 방법이 있습니다. 사용하는 소독제는 개봉한 후에는 개봉 날짜와 유효기간을 적어야 하고 소독제는 보충해서 사용하면 안 되고 소독제 용기는 재사용하면 안 됩니다. 만약 용기를 재사용하는 경우 세척 후 소독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소독제를 준비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는데 앞치마, 마스크,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눈에 튈 수 있으면 눈 보호 안경을 착용해야 합니다. 열탕 소독은 끓는 물을 이용한 소독으로
끓는 물이 내부까지 침투하여 물질 표면에 있는 미생물뿐만 아니라 내부의 미생물까지도 열에 의해 사멸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효모, 곰팡이의 포자까지도 100도씨에서 15에서 30분간 끓이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아포의 경우 100도씨에서도 사멸하지 않아 멸균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높은 수준의 소독이 가능해서 충분한 감염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열탕 소독 방법은 물품이 물에 완전히 잠기도록 하고 물이 끓기 시작해서 5분간 더 끓인 후 건져야 합니다. 건질 때는 소독한 기구를 이용하여 건져야 재오염을 방지할 수 있고 건져낸 소독 물품은 완전히 건조를 해야 소독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젖병, 유축기의 깔때기 등 수유 관련 용품들을 소독하는 데 사용합니다. 자외선 소독은 1m 이내 직선 거리가 효과가 크므로 그 안에 배치해야 하고 물품이 겹쳐지지 않게 놓아야 합니다. 제품 설명서에 표시된 권장 소독 시간을 준수하고 자외선 램프 표면에 먼지, 오염 등이 있으면 소독의 효과가 떨어지므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자외선 출력이 초기값의 60% 이하로 감소하면 소독력이 현저히 감소되므로 그 전에 램프를 교환해야 합니다. 물품 보관 장소 관리입니다. 소독 물품은 습도에 따라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으므로 습도와 온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소독 물품과 오염 물품은 분리하여 보관하고 포장하여 보관하는 물품은 포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깨끗한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는 주기적으로 청소와 소독을 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데요. 환경 체크리스트로 관리를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좌용용품 관리 방법은 개별 사용을 권장하고 공동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매일 1회 이상 소독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소독 방법은 직접 피부에 닿는 것이기 때문에 염소계 소독제, 즉 락스 1:100으로 희석한 용액 또는 4급 암모늄 제제로 3분간 담그는 것을 권장하되 로타바이러스가 의심될 때는 락스 1:50으로 희석한 용액 혹은 비슷한 소독력이 있는 소독액으로 소독해야 합니다. 환경관리. 환경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청소입니다. 그럼 청소와 세척, 소독의 의미를 알아볼까요? 먼저 세척은 먼지, 때와 같은 유기물 등 모든 종류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으로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서 일반적으로 물과 기계적인 마찰을 이용하여 닦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소독은 세균의 아포를 제외한 대부분의 병원성 미생물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청소는 더럽거나 어지러운 것을 쓸고 닦아서 깨끗하게 하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의 안팎을 청결하게 보존하고 위생적, 능률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균을 없애는 데는 소독이 효과적이지만 세척하지 않거나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세척을 하면 표면에 남아있는 유기물이나 먼지의 유해 물질 등은 소독을 방해하고 균이 자라는 온상 역할을 합니다. 즉, 감염 발생의 잠재적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독하기 전에 세척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소독했다 하더라도 청소하지 않고 주위가 지저분하다면 재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척과 청소는 소독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적절한 환경 소독과 청소는 산후조리원의 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시켜 감염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럼 올바른 청소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사무실 바닥은 매일 물걸레로 닦아 청소를 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자루걸레는 각 방을 닦을 때마다 깨끗한 것으로 바꾸어 사용하고 매일 세탁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는 소독된 걸레로 닦을 필요는 없습니다. 신생아실 바닥은 오염된 곳이 있으면 먼저 오염을 제거하고 물걸레로 닦는데 이때 자루걸레는 락스 100배 희석액으로 30분간 침적한 후 건조해야 합니다. 기저귀와 같은 폐기물통에 버리는 물건과 폐기물통을 만지고 난 후에는 반드시 손위생을 해야 합니다. 청소를 할 때는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청소 시작과 끝난 후에는 반드시 손위생을 해야 합니다. 손위생에는 손소독제를 이용하는 방법과 물과 비누로 손위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소 순서는 청결한 곳에서 오염된 곳으로, 위에서 아래로, 안에서 밖으로 닦아내듯이 해야 합니다.
또한 빗자루로 쓸거나 털거나 하는 먼지를 일으키는 방법은 오히려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청소도구는 젖은 상태로 보관하면 균이 자라 주위 환경을 오염시키므로 락스 100배 희석액으로 소독하여 건조한 상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세면대, 변기, 바닥 등의 청소도구는 구분하여 사용하는데 자루걸레 색깔을 달리한다거나 자루에 청테이프나 노란색 테이프로 표식을 하여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염된 청소도구는 바로 교환하고 세척 및 소독을 시행해야 합니다. 청소할 때나 소독제를 희석할 때는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는데 청소할 때는 근무복이나 앞치마를 착용하면 되고 락스를 희석할 때는 비닐 앞치마, 장갑, 마스크, 보안경이나 시중에서 판매하는 쉴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소독제는 어떻게 희석해야 하는지 헷갈려 하시는데요. 그럼 소독제 희석하는 방법에 대해 실습해 볼까요? 여기서 잠깐! 락스는 따뜻한 물에 희석하면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소독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찬물에 희석해야 하고 희석 후 개봉 일시를 적어 24시간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1000cc 병에 락스 1대 100의 비율로 소독액을 만들려면 소독액 몇 cc에 물 몇 cc를 넣어야 할까요? 100배로 희석하여 1000cc를 만들려고 하니 1000 나누기 100 하면 락스는 10cc가 필요하고 1000cc에서 10cc를 빼면 990cc의 물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락스는 10cc, 물은 990cc가 됩니다. 쉽죠? 그럼 더 실습을 해볼까요? 1대 10으로 100cc를 만들려면 락스 10cc와 물 90cc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대 100으로 100cc를 만들려면 락스 1cc와 물 99cc를 섞으면 되겠죠? 그럼 1대 200은 5cc와 995cc로 1000cc의 소독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1cc, 5cc, 10cc의 락스를 부으려면 눈금이 잘 보이지 않지요? 그럼 매직펜으로 자주 사용하는 눈금에 표시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세탁물 관리. 세탁물 관리의 기본적인 관리 방법은 세탁물의 수집, 운반, 세탁, 보관은 오염된 것과 세탁 완료된 것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오염 세탁물과 오염되지 않은 세탁물과도 구분하여야 하는데 이때 오염 세탁물이란 피, 고름이 묻었거나 분비물에 의해 젖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탁할 세탁물을 수집하는 곳과 세탁이 완료된 세탁물을 보관하는 곳은 공간이 분리되어야 합니다. 세탁물 관리의 주의사항으로는 신생아의 옷이나 시트는 매일 또는 오염이 묻은 경우 즉시 교환해야 하고 사용한 세탁물은 바닥에 떨어뜨리지 말고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집해야 하며 세탁물을 운반할 때는 주변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밀봉을 하거나 뚜껑을 덮어 운반해야 합니다. 아울러 세탁물 수집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세탁물을 분류하거나 털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오염 세탁물 수집 용기는 새지 않은 뚜껑이 있는 용기를 사용해야 하며 뚜껑에 오염 세탁물이라고 표기를 해야 합니다. 세탁물 수집 장소는 청결을 유지해야 하고 수집 용기와 같이 주 1회 이상 소독을 해야 합니다. 세탁이 완료된 청결 세탁물은 뚜껑이 달린 용기에 넣어 운반해야 하며 세탁물을 옮기거나 갤 때는 반드시 손위생을 하고 나서 세탁물을 취급해야 합니다. 또한 청결 세탁물 보관 장소는 다른 물건을 같이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탁 방법입니다. 신생아용 세탁물은 독성이나 피부 자극이 없는 세탁용 세제를 이용하여 세탁을 하는데 물의 온도가 71도씨 이상에서 25분간 세탁을 합니다. 물의 온도가 71도씨 미만인 경우 세제에 가정용 표백제를 첨가하여 세탁한 후 헹구어야 합니다. 세탁된 세탁물은 건조기로 건조하되 장시간 세탁기나 건조기 안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간혹 건조기가 없는 경우 복도나 사무실에 세탁물을 건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세균이 발생할 수 있어 삼가야 하며 햇볕이 있는 야외에서는 건조할 수 있습니다.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지금까지 산후조리원 그 밖의 인력 대상 교육, 급식, 환경, 세탁물 관리 과정을 학습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